한준호는 군복을 벗으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부대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그의 손에는 퇴직금 명세서 한 장과 2천만 원이 찍힌 통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사회는 그의 결심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며칠 뒤 준호는 작은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군에서 컴퓨터 체계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고 상사는 그의 인사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 준호가 보고 체계부터 잡아야 합니다라 말하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보고 체계요? 여긴 군대가 아닌데요. 상사의 짧은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민망한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동료들의 눈빛에는 이미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해보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다시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며칠 뒤 팀 회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준호가 이건 지시사항입니다. 일정대로 진행합시다. 라고 말하자 한 후배가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고 상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대위님, 여긴 지시가 아니라 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 한켠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회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인사 담당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준호는 낡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지하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는 사람을 이끌 수 있었는데 왜 이제는 아무도 따르지 않을까? 집에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낡은 워드창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 문장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는 순간 그의 눈빛에 다시 미약한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줄은 그때의 그는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준호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백팩 하나와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지만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는 대학 시절 친구이며 IT 개발업에 관심이 많던 이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직접 회사를 만들어 보자. 돈보다 신뢰로 가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서울 외곽의 고시원 방을 빌려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라 부르기 민망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컴퓨터 2대와 중고 모니터가 있었고 커튼 대신 신문지를 붙여 햇빛을 막았죠. 준호는 군 시절 배운 절차적 사고로 업무 흐름을 정리했고 서연은 코드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열정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군데 회사를 찾아가 영업을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군 출신이 무슨 소프트웨어를 알아요? 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죠. 준호는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인내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밤에는 두통을 참고 기획서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에는 매일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하루 만에 얻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작은 기계 부품 회사를 찾았을 때 사장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회사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준호와 서연은 그날부터 밤을 새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기능까지 추가하고 직접 방문해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예상보다 빠른 납품에 감동하며 그들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대금 지급을 3달이나 미루면서 자금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었고 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험인 거야.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며칠 뒤 부품회사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연된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고 준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신뢰 힘이에요. 그들의 첫 도전은 그렇게 작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봄이 지나고 한준호의 회사는 조금씩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5명으로 늘었고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되었습니다. 고시원 대신 조그마한 사무실로 옮긴 그날, 준호는 벽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연이 웃으며 커피를 내왔고 그 작은 사무실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 한 줄이 준호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직 육군 장교 출신 CEO 박성민, 신기술 기반 IT 기업 설립. 그 이름은 준호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군 시절 함께 작전실을 책임졌던 후배 장교였죠. 성민은 빠른 성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냉정한 성과주의로 움직였고 투자자들은 그를 군 출신의 천재 경영자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회사는 같은 군납 프로그램 입찰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직원들은 긴장했고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선택받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입찰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성민의 팀은 완벽한 시연으로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준호의 발표는 단조로웠지만 그는 실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히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결과 발표에서 준호의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은 신뢰로 승부한 청년 창업가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차가운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기사 화면을 끄며 비웃었습니다. 신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질투와 복수심으로 번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근무지는 성민의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요. 준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뺏긴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게 된 거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비치고 그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두 장교 출신 CEO의 싸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준호의 회사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 이름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한준호 대표 회계 조작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사무실 안은 곧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지만 이미 수십 개의 기사와 커뮤니티 글이 퍼져 있었어요. 대표님, 이거 누가 퍼뜨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박성민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 없이 누군가를 탓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투자자들이 일제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상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금 집행을 중단하겠습니다. 짧고 냉정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중 일부는 퇴사 의사를 밝히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고요한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회계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우리도 불안해서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며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신뢰를 지켜왔던가? 밤이 되자 그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두고 간 사직서와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10년 전 저녁 후 처음 썼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준호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듯 그날 밤 사무실 불은 새벽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침묵 끝에 한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숨는 대신 모두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는 남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실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우리가 숨으면 거짓이 됩니다. 모든 걸 공개합시다. 투명하게요. 그 한마디에 직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투명 경영 공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회계 내역과 거래 기록, 개발 일정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였죠. 대표님, 그건 위험합니다. 경쟁사들이 다 볼 수도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며칠 뒤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도했지만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위기를 투명성으로 돌파한 신뢰 경영의 실험. 뉴스 제목은 서서히 긍정적인 빛을 띄었어요. 그의 솔직함에 감동한 고객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다시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믿어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투자자들도 돌아왔습니다. 투명 공개 시스템은 오히려 새로운 신뢰 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성민이 직접 준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만합시다.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 씨 세상은 싸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뢰로 바뀌죠. 며칠 뒤 그는 대중 앞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준호는 기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박성민 대표의 회사와 공동 기술 개발을 제안합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 쏟아졌지만 준호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포럼 이후 여론은 급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성민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투자자들과 언론의 시선이 바뀌자 결국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루머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준호는 그 기사를 조용히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신뢰가 시작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의 불빛은 다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경영 시스템은 업계의 표준이 되었고 각종 언론은 그를 신뢰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직원 수는 3배로 늘었고 사무실에는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회사 철학이자 문화가 되었어요. 이서연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준호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안정이란 건 멈춤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죠. 그의 말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시에 따르는 대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를 움직였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내부 감사도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누구도 감시받는다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우리가 만드는 신뢰라는 자부심으로 일했어요. 그 무렵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청렴기업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역 후 첫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밀어냈지만 지금은 그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상식 날 그는 무대 위에서 짧은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객석 맨 뒤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준호를 해고했던 첫 직장 상사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상사는 준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리더였어요. 준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띠며 악수했습니다.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신뢰는 증명으로 쌓이는 거라는 거요. 밤이 깊어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퇴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의 숫자 2천만 원. 그 돈이 이제는 100억 원의 회사를 이끌어온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신뢰는 길이네요. 창밖엔 불빛이 흘렀고 그 빛 아래서 그의 새로운 여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준호의 회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정보 시스템 사업이었죠. 언론은 연일 그의 이름을 다뤘고 직원들은 자부심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인 에이스테크가 돌연 계약 조건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기한을 지킬 수 없답니다. 보고를 받은 서연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불만을 터뜨리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건 신뢰입니다. 이번에도 그걸 지켜야 해요. 다음 날 준호는 직접 협력사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에이스테크의 대표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이 아니죠. 준호는 자리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종이지만 신뢰는 약속입니다. 그는 협력사의 사정과 내부 문제를 차근히 들었습니다. 예산 삭감, 인력 부족, 그리고 의사결정의 혼란이 문제의 원인이었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술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끝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함께 만든 약속이니까요. 대표는 놀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심입니까?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예요. 며칠 뒤 양사의 협력팀은 밤낮으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마침내 기한 내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날 에이스테크 대표는 준호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이제야 신뢰가 뭔지 알겠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신뢰는 거래보다 크다는 걸요. 이 사건은 언론의 분쟁을 신뢰로 해결한 기업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늘 느껴요. 신뢰는 끝이 아니라 매번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쌓인 믿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사무실 불빛이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어느 날 한준호는 대학 강연장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초대장은 리더십의 본질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죠. 청중석에는 젊은 학생들뿐 아니라 기업가와 군 간부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조용한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차분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대위로 전역한 뒤 사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모든 게 실패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중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첫 직장에서 해고되던 날 자신이 적어두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걸어온 길의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 첫 고객사, 위기 속의 회의실, 그리고 오늘의 회사까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 청중석 여기저기에서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룬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뒤편의 스크린에는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신뢰란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준호는 미소를 짓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그의 짧은 대답에 강당은 조용해졌다가 곧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준호는 홀로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 그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계급장은 벗었지만 신뢰는 여전히 내 무기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강연장 스크린에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으로 시작된 신뢰의 이야기. 그리고 천천히 화면이 어두워지며 한 사람의 여정이 잔잔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